안녕하세요. 코인여다 김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기사는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주말 급등하고 평일 하락하는 패턴이 6주 연속 반복되고 있다. 이번 반등도 함정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일단 바로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 동안 85,000불을 넘기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랠리가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말 갭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주말 갭 현상이란 비트코인이 주말마다 유동성이 낮은 가운데 급등했다가 주중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6주 연속 보여주었다. 그래서 주말의 상승이 월화까지 이어진다 해도 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석은 반복적인 갭 앤 트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갭 앤 트랩 패턴을 고려해 볼 때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우선 주말 갭 현상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주말 갭 현상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한국 시간으로 일과 시간에는 거의 가격이 변동이 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정도 되면 요동치기 시작하고 또 새벽 5시, 6시 되면 요동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주로 서양, 특히 미국에서의 그 일과 시간을 얘기하죠. 우리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루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지 시각 주말에도 서양인들은 철저히 즐기죠. 잘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떨어질 때 급등했다가 조금만 투자해도 급등하니까, 그러다가 수요일쯤 되면 우리 시각으로, 현지 시각으로는 화요일 정도 되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주말 갭 현상 혹은 갭 앤드 트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말 갭 현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인정하자고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시간차의 문제니까요. 그걸 지금 들고 나와서 이게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의 85,000불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대 강도 지수라고 그러죠. RSI, 주식에서 말하는, 이것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어떤 공방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볼린저 밴드가 85,000불에서 중심 잡고 있다. 볼린저 밴드라면은 이미 전번에 3월 28일에 볼린저 밴드 85,000불에서 쭉 떨어졌다가 4,000불 정도 떨어졌다가, 밴드란 것은 뭡니까? 고무줄 생각하세요. 탄력적으로 잡아 끌어올리니까 다시 85,000불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4,000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4,000불 떨어져서 8,00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고무줄을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려졌는데, 이런 걸 볼린저 밴드 현상이라고 그러고, 밑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위로 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현상을 전문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지금 현재 횡보 구간은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시황지수 내려가는 거, 또 시황지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고 서로 엇박자가 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면 횡보 구간이 됩니다. 이 횡보 구간이 깨지면 볼린저 밴드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우선 전문적인 용어로도 좀 한번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8,000불까지 막 떨어졌을 때 저도 문의 많이 받았어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다이버전스는 꼭 해제됩니다. 어떤 이슈만 생겨도 해제돼요. 예를 들어서 시황지수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같이 오르면서 그 횡보 구간을 깨뜨렸을 때, 또 반대로 시황지수가 내려가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내려가면서 그 횡보 구간을 깨뜨렸을 때, 전문용어로는 다이버전스가 깨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볼린저 밴드까지 상승하거나 내려갈 것이다 라고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볼린저 밴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3월 28일 이후에 비트코인 그 변화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확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요.
가격이 상방으로 올라가도 위쪽으로 올라가도 볼린저 밴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도 볼린저 밴드가 형성됐는데 위로 올라가면 경우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밑으로는 매수 지지세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매도 저항선이 지금 형성돼 있다고요. 눈에 안 보여도 88,000불에 형성돼 있어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볼린저 밴드가 뭐고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보다는 지금 숏 포지션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탐지수로 보면 지금 약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오른 듯 해도 더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이것을 공포탐욕지수에서는 바로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아직 시장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이버전스란 시황지수 변동과 가격 변동이 특정 작전 라인 기준에서 일치할 때 시황지수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때 해소되겠죠. 그런데 이번만은 그래도 롱 포지션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내려갈 땐 가차없이 그것은 볼린저 밴드가 영향을 받아서 가차없이 내려갈 겁니다. 물론 반등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묻어두시는 분들,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린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살 때보다는 좀 더 떨어질 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함부로 롱 포지션 들어가지 말라라고 제가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달라지고 그 이슈를 우리는 시황지수로 보면 알 수 있고, 시황지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수차 얘기하겠지만 비트코인 오더북 있죠? 오더북에 24시간 랭킹 상승률이 나오는데 그게 12번째 코인의 상승률 곱하기 3이 시황지수입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그것이 결국은 시세의 흐름을 좌우하는 좌표가 된다. 지수가 된다. 이건 트레이더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면,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